진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다 1차를 또 살아서 오셨군요. 축하드리고요. 2차가 보니까 8월 초에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저도 삼보험 강의하지만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책임근제하고 자동차 보험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꽈락이 발목을 잘 잡아요. 걔네 과목들이. 또 원장님이 워낙 스타 강사시니까 알아서 하실 거고, 삼보험은 뭐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삼보험은 이게 뭐 법리 과목이 아니라 암기 과목이잖아요. 약관의 암기,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듬으셔야 될 건 약관을 암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답안 쓸 때 계산 문제에 있어서 틀 잡는 거,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진짜 꼭 당부드리는 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제 친구도 작년에 한번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질 줄 알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걔한테도 맨날 강조했던 게 답안지를 꼭 2번 써봐라 얘기했거든요. 2번 써봐라. 그 학원에 가서 꼭 듣되, 어느 학원을 가든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남을 때, 저는 그때 오전에 들었었는데 오전에 듣고 점심시간이었거든요. 밥 안 먹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한 번 더 써봤어요. 점심시간에. 왜 그러냐면 처음에 쓰면은요, 뭐 어떻게 써야 되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써보면은요, 정리가 되면서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감이 탁 와요. 그 감이 탁 오는 게 여러분들 긴장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좀 오래 가요. 남아있는 게. 그럼 비슷한 유형을 만났을 때 이제 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솔직히 저도 그렇게 매일매일 안 풀어봤거든요. 왜냐면 쓰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학원에서 문제 풀 때 같은 유형의 문제를 2번씩 풀어보는 거, 바로. 그러면 그 다음에 며칠 있다 풀어봐도 딱 그 틀이 기억이 나니까 잡히는 거죠. 제가 답안지 봤는데, 저희가 지금 수강생이 100명이잖아요. 농담이죠. 근데 보니까 이 틀이 잡혀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틀을, 그리고 제가 시험 때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건, 첫 번째, 다음 주에는 일단 휴강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하는데, 저희 시험 볼 때마다 답안지를 좀 돌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쓰시고 나서 바로 내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틀을 보세요. 맞췄나 안 맞췄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지금 틀을 보세요. 틀을. 계산은 솔직히 조금만 하면 다 맞추게 돼 있어요. 알고 있기만 하면 솔직히 삼보험은 뭐 루트 제곱 뭐 이런 게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산수잖아요. 산수, 솔직히. 장애도 이제 지급률만 하면 단순 이제 가산이기 때문에 틀이 되게 중요해요. 계산 문제 특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수령은, 제가 이 문제풀이 반에서 가급적이면 잘 안 낼 거예요. 약수령은. 약수령은 그냥 따로 정리해서 낼 건데, 원래 5월 달에 들려고 그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월 달에 내도 제가 6월 달, 7월 달 하면서 또 추가시켜야 게 생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있더라도 여러분들 볼만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6월 중순까지는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은 뭐 많아봤자 한 30-40개고, 약수령이 뭐 한 문제당 2장씩 나오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실 거예요, 보는 거. 대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표준약관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표준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표준약관을. 네, 1조부터 쭉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서 눈에 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약수령 드리면은 그 약수령 암기가 되게 빠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빠를 거예요. 네. 삼보험은 부담을 최대한 안 드리는 과목이니까 표준약관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볼 때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반드시 한번 더 써보시고, 쓰면서 정리 딱 하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는, 오늘 제가 계산 문제만 한 4문제 냈을 텐데, 이게 큰 문제로 4문제고 안에 작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수는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좀 신경을 쓰고자 했던 거는, 실손 계산 문제에 있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말이죠. 이런 말 하고 싶었죠. 실손 계산은 그 영수증 문제하고 비영수증 문제가 나와요. 형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영, 비영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영수증 형태 같은 경우는 1번 문제와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비영 형태의 문제, 비영수증 형태의 문제는 3번이었나요? 제가 낸 게? 3번이었죠? 3번 형태로 나와요, 보통. 네. 3번 형태로 나오는데, 3번 형태의 수준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겠죠. 아니,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였고, 여러분들이 상급병실로 차액은 50% 준다라는 거는 암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좋아. 건강보험이 미적용됐을 때는 상급병실료로 50% 줘야 돼, 40% 줘야 돼에 대해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약관에서 명기가 안 돼 있으니까. 건강보험 미적용돼도 똑같이 40% 적용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낸 거예요. 실손에 대한 취지는. 이것만 기본 잡히면 그 다음부터 이제 틀 잡고 드립 때 이제 푸는 연습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번 문제는 영수증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은, 영수증 형태가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특약이 이제 추가가 됐잖아요.
MRI, 뭐 영상 검사 비용이라든가 도수 치료라든가 뭐 비급여 주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책으로 빠지면서 그걸 특약으로 담보하는 형태가 됐으니까 영수증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특약으로 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의 형태는 제가 답안 나눠드린 걸 참고하셔도 되겠지만은 원래는 큰 목차는 굵직굵직하게 가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안의 시한성이 좋으려면은 여기 보니까 이하정님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 잘하셨는데 공통사항 정리하고 두 번째 이제 머리에서는 그 기본용 실손의료비 계산. 왜냐면 약관에서 기본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특약 실손의료비 계산. 나머지 세 개 특약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머리를 잡아버리면 밑에는 이제 내용만 쭉쭉 쓰면 되는 거죠. 쓰면 되는 거고 영수증 문제는 제가 요령을 드릴게요. 영수증 문제는 무조건 체크해야 될 게 맨 우측에 있는 직원 복리 후생에 따른 감액 조항이 있는 형태인지 없는 형태인지를 무조건 봐야 돼요. 예. 저도 이제 문제를 만들어 오면은 왠지 넣고 싶어요. 예. 다른 학원 문제들을 봐도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감액 같은 거는 직원 복리 후생 같은 거 나오게 좋아요. 영수증 형태면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 약관 조건이 있죠. 직원 복리 후생뿐만 아니라 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경우에 한해서 이거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감면 후다 그러면 사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감면 후 금액은 이제 277만 원인데 이 중에 본인 부담금이 얼마가 잡혔고 비부담금이 얼마가 잡혔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 감면 전 의료비 377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환자 부담 총액, 진료비 총액이 아니라 환자 부담 총액인 377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게 무조건 영수증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영수증이 사실 더 간단한 게 이 영수증 보시면은 진료과 해가지고 환자 구분, 급여,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있잖아요. 이 급여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보통 여러분들 뭐 70% 부담해준다, 80% 부담해준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통상적으로 그 정도 한다. 그럼 건강보험에서도 이게 이제 진료비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수가들이 있어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수가에 맞다. 그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게 맞아요. 건강보험 적용이 됐을 때에는 우리 공단에서 70% 부담하고 환자한테 30% 부담을 하게 되죠.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공단 부담하는 것을 갖다 요양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양급여 중에서 공단이 70%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환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보통 7대 3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식으로 부담이 되면은 공단 부담금 중에서 요양급여 중에서 공단 부담하고 공단 부담금 중에서 요양급여 중에서 나머지는 환자 부담시키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수가 들어왔을 때 이 수가가 원래 비급여인 게 있어요. 그럼 비급여로 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내는 거죠? 요양급여 중에서 내가 내야 될 30% 부담분하고 비급여 부분하고 이걸 내는 거예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보상해 준 건 보상하지 않죠. 내 주머니에 나간 게 뭐죠? 요양급여 중에서 본인이 부담했던 거, 비급여 냈던 거, 요거 두 개를 부담하는 겁니다. 실손보험은. 근데 우리가 표준형은 80%를 주는 것이고 선택형은 90% 주는 것이고 선택형 2는 표준형 90% 80% 이렇게 주죠. 비급여 80% 이렇게 주죠. 그렇게 돼 있는데 선택형 2는 한 번도 안 나왔다. 안 나왔다. 한 번도 안 나왔어. 선택형 2는. 그래서 80%짜리 90%짜리 나오는데 선택형 2는 안 나오고 제 생각에는 표준약관에서 선택형 2가 없어요. 사실 표준약관에서는 없다 보니까 안 내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꼭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된다면 안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선택형 2는. 근데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내는 거는 안 내면 여러분들이 지적하니까 왜 안 내냐고. 노후 실손도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는데 맨날 말씀하세요. 왜 안 내주냐고. 결국 이제 한 문제씩 꼭 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유병자 보험이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노후 실손 이런 것보다. 실손 만약에 다른 거 낸다면 오히려 좀 유병자 실손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고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문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던 연장선상인데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수증 문제 보시면 진료 항목 있죠? 이렇게 그냥 걸리시면 돼요. 보실 때 요령은 본인 부담금 내가 낼 돈을 갖다가 옆으로, 그러니까 가로로 보지 마시고 영수증은 세로로 보셔야 돼요. 세로로 쭉 내려가지고 맨 밑에 뭐 합계 돼 있죠, 합계. 합계 라인을 보면 돼요, 합계 라인을. 그럼 합계 라인에 대해서 1번이 내가 낸 돈이고 2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내준 돈이고 3번은 내가 낸 돈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1번하고 3번을 대상으로 표준형 80% 선택형 90%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게 맞죠. 맞는데 이 중에서 뭐죠? 약관에 따라서 보상하기 때문에 자 1번과 상목에 대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목별로 보실 필요가 없고 금액 볼 필요도 없고 다시 진료 항목에 있는 항목을 보시면 돼요. 항목을. 왜 이 항목을 봐야 되죠? 보상을 해줘야 될지 얘네 특약으로 보상해줘야 될지를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영수증 형태는 가로로 보지 마십시오. 세로로 보는 겁니다. 세로로. 세로로 보셔가지고 진찰료 주는 거잖아요. 딱 한번 대략적으로 볼까요? 딱 봐도 여러분들 진찰료 주는 거죠. 입원료 주는 거죠. 입원료에서 주의할 거는 체크해 두십시오. 비급여. 예, 비급여 왜 있죠? 상급병실료 차액. 예, 비급여는 대부분 입원료에서는 상급병실료 차액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식대. 만약에 입원료 비급여 해놓고 상급병실료 차액은 언급이 없어도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해버리시면 돼요. 그냥. 예. 그다음에 식대.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다음에 투약 및 조자료 주는 거죠. 그다음에 주사료 주는 거죠. 근데 주사료 중에서 비급여 주사료는 특약에서 보상하죠. 그럼 쭉 보면 비급여 주사료 얼마나 나와 있죠? 30만 원. 얘는 주사료는 비급여 특약에서 있으면은 보상해 주는 거고 비급여 특약이 없으면 안 주는 거죠. 예, 기본형에서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사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죠.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은 기본형에서 보상하죠. 그러면은 주사료에 대한 코멘트가 밑에 있겠죠. 얘가 항암제인지 항생제인지 희귀의약품인지 아닌지 단순한 영양주사였는지. 영양주사면은 특약에서 보상. 예, 그게 아니면은 기본형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봅시다. 처치료 뭐 없네요. 항목이 발생 안 했어요. 수술료 주는 거죠. 당연히. 마취료 주는 겁니다. 뭐 비급여든 뭐 본인 부담금이다 다 주는 거죠. 쭉 내려보면 간병비가 나와 있어요. 간병비 비급여 빠져있는데 간병비 줍니까 안 줍니까? 실손해서 안 주죠. 면책으로 빠져있죠. 그럼 얘는 빼고. 그 다음에 CT, MRI, 영상 비용은 특약에서 주는 거죠. 예, 회당 주는 거잖아요. 2만 원이랑 30% 중에서 큰 금액 공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300만 원 한도죠. 그럼 여러분 그 정도 딱 입력해 주시고 치과병원. 치과병원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실손에서는요. 이거 무조건 보셔야 돼요. 치과, 한방치료, 항문질환. 이게 I84였나요? K60에서 62, K64. 코드로 외우십시오. 코드로 외우십시오. 코드로. 요거는 무조건 그냥 치과 항문치료, 항문질환 같은 경우 시험 끝나고 교문 나오는 그 순간까지 딱 나오면은 얘는 비급여 면책. 아시겠죠? 비급여 면책. 네. 그 요실금은요? 요실금은 아예 면책입니다. 비만도 아예 면책이죠. 예. 예. 비뇨기 질환은 아예 면책입니다. N코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약관에 있죠, 우리? 그러면은 근데 아예 면책인데 얘는 아예 면책이 아니라 비급여 면책. 한방병원 이러면 틀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한방병원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한방치료입니다. 한방병원에서 양방치료했으면 걔는 보상합니다. 비급여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겁니다. 한방치료를 양방병원이더라도 한방치료했으면 그거는 비급여 면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치과는 여러분 구분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상해하고 질병. 우리 상해로 옥수수 나가는 경우 있죠. 네. 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비급여 면책. 안면부 골절은 보상하죠. 대신 그 약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구분해서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이것도 골절되고 옥수수 같이 나가면 어떻게 뭐 구분할 거예요. 치료비를 갖다가 힘들겠지만 어쨌든 약관에서는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충실하게 비급여 면책은 똑같은데 안면부 골절은 보상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질병은 뭐죠? 이거는 까지는 여기까지는 보상하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얘는 어쨌든 비급여 면책이다.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네, 급여는 보상하고 비급여만 면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세로로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항목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러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였죠? 문제에서 실손 의료비 보장 특약에서 아마 표준용으로 제가 냈을 겁니다. 밑에 조건을 보시면 이제 입원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비는 병실 차액이라고 조건을 줬고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료 30만 원은 입원 기간 중 항암제 주사 21만 원. 항암제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얘는 기본용에서 하죠. 그러면 얘는 21만 원을 기본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비급여에서 보상하는 대상은 영양제 주사료 9만 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MRI는 척추 2회 촬영인데
얘는 회당 구분 없잖아요. 회당 구분 없이 그냥 합계 300만 원입니다. 회당 구분 없이 3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데 계산은 회당하죠. 계산은 1회당 얼마에 대해서 2만 원과 3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해서 보상합니다. 물론 합산해서 빼도 마찬가지긴 하죠. 사실은. 네. 그다음 도수 치료비 30만 원은 이번 기간 중 6회. 근데 도수 치료는 회당 계산하는 거죠. 예, 도수 치료는 회당 계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통 비급여 같은 경우 도수 치료, 증식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죠? 50회 한도로 보상하는데 각각이기 때문에 도수 한 번, 증식 한 번, 체외 충격파 치료 받았으면 3회죠, 3회. 3회가 되는 건 47회 남은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조사 결과 약관상 의무 위반 사항은 없다. 치과 치료는 K08에 대한 치료이고 한방병원은 양방치료를 받았다. 한방병원에서 양방치료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보상 대상이죠. 비급여도 보상하는 거죠. 감면비 받은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조건을 주어주고 있죠. 질문사항입니다. 당연히 영수증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실손의료보험금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일 경우하고 선택형 2일 경우로 제가 나눠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 표준형과 선택형 2는 명부책은 똑같죠. 보상할 때 조건이 좀 달라지는 것뿐이죠. 부담금이. 그래서 요거는 1번만 풀면은 2번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80% 90%만 아신다면. 예. 보상 내용 보시면 1번 이거는 제가 이제 형태를 갖다가 이제 첫 번째 보상 내용을 뺀 겁니다. 보상 내용에서 뭐를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통 주제를 뺀 거죠. 1번 맨 처음에 제가 보라고 했던 거 있죠? 직업복리후생에 의해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니까 감면받은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수증에 있어서 납부할 금액 밑에 납부할 금액을 볼 게 아니라 환자 부담 총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환자 부담 총액은 그 밑에 보시면은 1번하고 3번을 합산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고, 두 번째 상급병실료는 차액의 50%를 보상하며 1일 평균 1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문제를 푸실 때 상급병실료를 바로 그냥 이런 보상 내용 안 빼고 문제에서 바로 상급병실료 한 다음에 코멘트 넣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솔직히 채점할 때 더 시한성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예, 저도 이제 답안지를 쓸 때마다 요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다 보니까 그때 좀 형태가 바뀌긴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실 때 만약에 이런 형태 나왔다? 그럼 보상 내용 빼고 기본용 넣고 특용 넣고 이게 사실 깔끔하긴 하죠. 예. 세 번째 상급별 차액 50%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상급별 차액은 입원료의 수는 비급여 50만 원 돼 있죠. 문제에서 50만 원 돼 있는데 진료 기간이 열흘이에요. 그죠? 열흘이면은 이 상급병실료 차액을 10일로 나누면 얼마죠? 5만 원. 우리 1일 평균 금액 한도액이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넘어가면 10만 한도로 보상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50%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인 25만 원을 보상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10만 원 넘어갔다. 얘가 만약 예를 들어서 3일 입원했다. 근데 50만 원 발생했다. 그럼 뭐죠? 25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하고 그다음에 10만 원씩 3일이니까 30만 원하고 이 중에 적은 거 보상하는 겁니다. 25만 원 보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비급여 주사료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회 입원당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단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은 기본용 실손 의료비에서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9만 원만 특약에서 계산하고 21만 원은 그 기본용에서 포함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4번 간병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MRI 검사비는 1회당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포함한다.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데 잘못됐습니다.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조용제하고 판독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조용제하고 판독료라 일부러 한번 넣어봤었는데 그 조건 3에 보시면 예. 판독료를 넣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판독료가 들어가면 당황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넣어봤는데 예, 다 보상하는 겁니다. 판독료 들어가 있어도 조영제 비용, 판독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함해가지고 MRI 비용은 보상한다는 거. 한방치료, 치과치료 중 K00에서 08은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다. 돼 있고, 그 다음에 6번 도수치료는 1회당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큰 금액을 공제후 보상한다. 재증명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논점을 쫙 뺐습니다. 이 뺐으니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뭐죠? 기본용 실손 의료비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뭐 내가 맞췄나 안 맞췄나를 보지 마시고 형태를 보십시오. 형태를. 그래서 기본이익 실손의료보험 보상액은 첫 번째 해가지고 상급병실로 차액 그래서 1일 평균 금액 5만 원으로 10만 원 미만으로 미만이므로 50만 원을 50%는 25만 원을 보상한다. 근데 25만 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실제 문제에서는 50만 원 곱하기 50% 50만 원 곱하기 50% 이렇게 적으시고 가로 열고 1일 평균 금액 10만 원 이내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부러 약간 좀 풀어 써 드렸는데 해설을 보셔야 될 테니까. 근데 원래 답안 쓸 때는 이거 좀 줄여가지고 쓰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무관합니다. 두 번째, 본인 부담금은 얼마라 그랬죠? 제가 세로로 보라 그랬죠. 본인 부담금이 52만 원이었죠. 52만 원 표준형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모두 합산해가지고 80% 보상하니까 1번과 3번에 대한 80% 보상하는데 이 중에서 뺄 걸 빼야 되겠죠. 뺄 걸 빼야 되니까 본인 부담금은 52만 원이 있는데 52만 원 발생했는데 본인 부담금 중에서 지금 보상 안 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다 보상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대부분 이제 비급여에서 이제 특약이 발생하고 비급여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뭐 비만이라든가 이런 치료가 있었다면 다 보상하지 않겠지만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그다음에 비급여 의료비가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 중에서 이제 뭘 빼야 되느냐? 그러니까 뺄 거 빼고 뭘 계산해야 되느냐? 본인 부담금 중에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 중에서 비급여는 뭘 계산해야 되느냐? 보시면은 비급여 중에서 쭉 이제 세로로 보시라고 했으니까 비급여 항목을 쭉 내려다 보면은 입원료는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별도 계산했으니까 빼죠.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 밑에 주사료 30만 원 중에서 21만 원은 기본용이잖아요. 21만 원은 일단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수술료 마취료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간병비는 제외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은 또 뭐 있죠? MRI 비용 제외되는 거죠. 특약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치과병원 비급여 보상하지 않죠. 한방병원인데 얘는 지금 한방병원에서 양방치료에 받았다 했죠. 그래서 얘는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도수치료는 특약에서 보상하죠. 재증명료 보상하지 않죠. 그러면은 쭉쭉 빼고 남는 것만 쭉 추려보니까 수술료, 마취료, 한방병원의 양방치료, 항암제, 주사 21만 원 합치면 56만 원이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입원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 52만 원과 비급여 의료비 56만 원 합산한 금액의 80% 하면은 86만 4천 원. 그래서 그다음에 입원 의료비하고 상급병실료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합계는 한 번씩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합계는 반드시. 그래서 얼마를 보상하는지 물어봤는데 합계는 안 달면 네가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출제위원한테, 채점위원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86만 4천 원 나왔다. 입원 의료비 상급병실료 25만 원 나왔으니까 합치면은 111만 4천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본용은 어떻게 된다? 기본용 특약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상급병실료 포함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합계를 내주는 거죠. 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로 들어가지? 이제 마지막에 특별약관 보험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특약에 따른 보험금 계산하는데 첫 번째 비급여 주사료 실손보험 특약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비급여에서 보상하는 거죠. 9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사료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회 통원 한 번 맞았다면은 공제금액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는 건데 열을 입원했다. 주사 10번 맞았다. 그럼 10번 합산한 금액에서 빼기 2만 원과 30% 중 큰 걸 빼는 겁니다. 주사료는. 한 번 통원,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 몇 번을 맞았든 그 입원했을 때 맞은 걸 한 번으로 봐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주사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주사료 실손보험도 9만 원에서 빼기 얘가 지금 뭐 문제 조건에서 영양제 주사료 9만 원 맞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회당을 안 넣었어요. 예. 회당 일본 안 넣었죠. 헷갈리실까 봐. 또 이때는 또 착하게 했네요. 제가 9만 원인데 빼기 2만 원하고 만약에 3번 맞았다 하더라도 똑같죠. 9만 원 기준으로 1회당 3만 원이니까 3만 원에서 2만 원 또는 30% 빼는 게 아니라 9만 원에서 합산은 9만 원에서 빼기 2만 원과 30%는 2만 7천 원 중에 큰 거로 뺍니다. 그럼 6만 3천 원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 있는데 얘는 3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되 1년 단위로 3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되 회당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회당이에요. 두 번 찍었죠. 그럼 1회당 30만 원이니까 빼기 2만 원과 30%인 9만 원 중에서 큰 거 빼면은 21만 원. 두 번 맞아서 두 번 검사했으니까 2회면은 42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푸실 때 60만 원 빼기 뭐 그냥 두 번 했으니까 9만 원, 18만 원 빼도 사실 답은 맞죠. 답은 맞는데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적어줬냐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거의 어필하는 거죠, 사실. 출제 그 채점하는 사람한테 어필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정말 시간 급하다. 너무 짜친다 그러면은. 근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 보시면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 충급배치료, 증식치료, 특별약관인데 이거 각각 회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당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 30만 원은 이번 기간 중 6회 받았다 그랬죠? 30만 원 6으로 나누면은 1회당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5만 원을 기준으로 빼기 2만 원과 30% 15,000원 중 큰 거 빼면 얼마죠? 1회당 3만 원이죠. 3만 원씩 곱하기 6회니까 18만 원 되는 거죠. 이게 비급여 주사료랑 비급여 도수치료랑 계산이 틀려버리죠. 얘는 회당인데 주사료는 통으로 묶어가지고 합산한 금액에서 빼는 거니까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MRI는 회당이 맞는데 답안지 적을 때는 좀 이렇게 적음으로써 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역시 특약보험금 합계했더니 합계액이 얼마였죠? 66만 3천 원. 그럼 이제 그 2번과 3번을 합쳐야 되겠죠? 지급액은 177만 7천 원 또는 2 플러스 3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형 2는 면책서열과 틀리지 않죠. 다르지 않죠. 똑같습니다. 보상 내용도 똑같죠. 그러면은 사실 똑같이 적어주고 여기서 본인부담금 어떻게 주죠? 본인부담금은 90%, 선택형은 80% 이렇게 주죠. 그래서 표준형과 선택형의 중간 정도로 보장해 주는 게 선택형 2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제 밑에 쭉 계산해 보면은 뭐 내용은 똑같죠. 쭉 내려와 가지고 합계는 이제 66만 3천 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합계액은 116만 6천 원 이렇게 나왔죠. 90% 비급여는 80%. 위에 그 답안지 기본형 실손 의료비용 보상하기 위해서 1번 상급형 실료차에 2번 본인 부담금, 3번 비급여 의료비, 4번 2번 의료비에서 보시면 본인 부담금의 52만 원의 90%, 비급여 의료비의 80% 합쳐서 91만 6천 원. 상급형 실료 25만 원 합치면 111만 6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특약은 똑같죠. 똑같이 계산합니다. 똑같이 계산해 가지고 합계를 냈더니 182만 9천 원. 표준형보다는 조금 올라갔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계산해 보시다가 제가 모의시험 할 때마다 이렇게 산수로 좀 잘 틀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계산 더하기 틀리는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돼가 계산이 된다. 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 형태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큰 문제가 나오고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1번 뭐 쓰시오, 2번 뭐 쓰시오, 3, 4, 5, 6번 정도 많이 나와야 7번, 대부분 6번에서 끝났죠. 좋았죠. 계산 문제 사실 간단한데 요즘에는 이제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주고 1, 소 1, 2, 3, 2, 1, 2, 3 이제 문제를 막 5점, 7점 이래서 잘게 쪼개놨어요.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이 약술형을 제가 그래서 좀 짤막짤막하게 정리해서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이 중에서 이제 길게 적는 문제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삼보험을 갖다가 책임문제나 자동차 보험처럼 길게 약술형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냥 뭐 청약에 처리하면 하나 묶어가지고 통으로 외우세요. 약술형 나오면 거기 외운 거 해가지고 딱 잘라서만 써주면 되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라 가지고 깊게 파실 필요 없어요. 삼보험은 그냥 그 약관 내용만 탁탁탁탁 치고 넘어가면 돼요.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카페에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막 어떤 막 희한한 질문들 하신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명확한 거를 내는 걸 선호합니다. 삼보험은.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무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유암종 보상 책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나올 확률 적죠. 사실 대법원에서 보상하라고 이미 판결 떨어졌지만 S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상하지 못하겠다라면서 그쪽 팀을 만들어가지고 대법원 판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보상하거든요. 근데 유암종 보상 책임 논하시오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실무 특히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좀 집착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돈 벌 때만 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전혀. 네. 1-3번은 3번 한번 나왔었어요, 사실은. 이 비급여 특약에 대해 적어라. 라는 형태로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똑같이 뭐 적으시오라고 형태는 안 나오겠지만 계산 문제에서는 반드시 나오겠죠. 계산 문제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손으로 보면 기본형 약관이라고 하면은 표준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다. 선택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1번 도수치료, 체외충급배치료, 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비급여 주사료도 보상하지 않는데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은 보상하고 자기고민 영상 진단으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데 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해가지고 얘는 특약에서 별도로 보상한다는 겁니다.
포함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기본형에서는 1, 2, 3호와 관련돼서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 보험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1-4번 보시면은요. 2018년 11월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상 대상이 포함되는 정신행동장애 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비를 쓰시오. 이제 이게 부분적으로 실손이 좀 바뀌었잖아요. 2018년도에 또 바뀌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뽑아본 거예요. 뭐 나름 좀 중요하다 싶은 거. 계산 문제로 나오든 F코드가 만약에 반드시 나온다면 F51이 이번에 추가됐으니까 반드시 나오겠죠. 비기질성 수면장애입니다. 이 비기질성이라는 소리는 어떤 거냐면 정신행동장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을 봐요. 기질성과 비기질성. 기질성은 뭐냐면 뇌출혈이라든가 두개골골절 등과 같이 두부에 이제 손상이 있는 거. 그래서 MRI상으로 보입니다. 출혈이 있으면 색깔 변화가 생겨요. 이제 두부에 손상이 있으면서 정신행동장애도 나타나면 기질적인 손상이라고 하고, 비기질성은 두부.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안에 뇌가요. 연두부처럼 돼 있대요. 제가 만져본 적은 없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두부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조선두부 죄송합니다. 조선두부 모두부처럼 돼 있어요. 모두부처럼 돼 있는데 약간 식감이 있는 거. 된장찌개에는 모두부가 들어가야 맛있죠. 그런 재질인데 뇌출혈이 한 발생하잖아요. 출혈이 많이 생겼다가 얘가 이제 출혈을 보통 이제 약을 통해서 말리든가 아니면 보통 머리를 열어가지고 혈종을 제거하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피가 이런 피처럼 난 게 이게 꾸덕꾸덕한 피가 이렇게 혈종이 잡혀 있으니까 보통. 그럼 제거를 하고 나면 그 제거를 한 부분은 기질적인 변화가 와요. 머리 부분에. 그러면 얘는 연두부처럼 말랑말랑해져 있대요. 근데 그게 복구가 되느냐? 복구는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그 정도 뇌출혈 정도 발생해가지고 멀쩡히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묘한 아주 그냥 뭐 성격 변화라든가 약간 그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뇌출혈량이 많지 않으면 멀쩡하되. 근데 어쨌든 MRI성으로 보면은 교수님들 보면 옛날에 뇌출혈이 있었는데 다 잡아내는 거예요. 안 지워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때는 그 기질성 손상이라고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제가 실제 처리했던 사건인데 갑자기 어떤 분이 악몽을 꾸고 뭐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저 문 앞에 누가 서 있다 그러고 실제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는데 그러다가 와이프가 걱정돼가지고 교회를 가보자 했는데 안 간다고 교회 안 간다고 기독교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안 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며칠 후에 새벽에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서 뛰쳐나가시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가보자고 했던 와이프가 다니던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새벽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목사 나왔는데 귀신이 보인다. 진짜 못 견디겠다 소리 지르고 하니까 목사님이 일단 지하실로 데려다 놓고 안수기도 하겠다. 성경책 갖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목사님 자리 비우자마자 바로 교회 건물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뛰어내렸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무슨 멀리 뛰기 하듯이 바로 팍. 근데 사셨죠. 살았어요. 허리는 뭐 몇 군데 부러졌는데 이제 뭐 마비가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운이 좋았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진단명이 뭐가 나왔냐면 비기질적 손상에 의한 비기질적 전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정신병의 신내림 같은 건데 사실은 그걸 이제 비기질적 전간이라서 간질류로 이렇게 파악을 하더라고요. 또 양방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망상장애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의사마다 진단은 다른 것 같은데 그때도 진단명이 엄청 길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약하면 그거였어요. 비기질적 전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비기질적 손상이에요. 근데 비기질적 수면장애가 이번에 F51이 추가됐죠. 추가됐는데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추가가 됐고 다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뭐죠?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서만 정신과 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정신과 중에서 코드는 여러분 코드는 아셔야 됩니다. 병명은 알 필요가 없어요. 코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F04에서 09, F20에서 29, F30에서 39, F40에서 48, F90에서 98에서 이번에 추가된 게 여기 아니지. F51. 이거 좋네요. 이거 형광 볼펜 좋네요. 좀 색깔 이쁘네요. 또 원장님 덕분에 학원이 번창하시니까 볼펜도 바꾸고 좋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추가됐다는 거. 얘는 뭐다? 이게 딱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고 본인 부담 의료비는 보상한다. 그럼 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1번 항목은 보상하는 거죠. 1번 항목은. 3번은 보상하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면은 역시 1번은 보상하고 3번은 보상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영수증은 무조건 세로로. 세로 본능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보시면 2018년 11월 약관 개정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 중 비기질성 수면장애인 F51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한다. 요양급여 보시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제가 영수증에서
영수증 보시면 진료과, 내과, 환자 구분, 국민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있잖아요. 이 급여가 이제 요양급여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요양급여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한다. 근데 요양급여 중에서 공단 부담하는 게 있으면 공단 부담은 안 주고 공단 부담한 것 중에서 내가 낸 것만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외모 그 개선 목적의 치료비에서는 뭐가 돼 있죠? 지방흡입술은 보상하지 않는 건 똑같은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용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1년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추가됐죠. 그럼 얘는 뭐죠? 역시 똑같이 1번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여성용 유방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실 필요도 없고 1기, 2기, 3기를 1형, 2형, 3형, 4형 아실 필요도 없고 그거는 제가 교재에는 담아놨지만 그냥 여성용 유방증으로 인한 지방흡입술은 요양급여 중에서 내가 낸 거는 부담한다, 보상한다.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이거 되게 보면은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도 보상해주고 다 생색이죠. 대부분 비급여로 빠집니다. 지방흡입술은 사실. 예, 그리고 치과도 사실 대부분 비급여잖아요. 요양급여 보상해주는 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예,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보실게요. 문제 2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문제 형태를 보세요 한번. 자, 장애진단서상 기재 내용 해가지고 홍길동 생년월일 들어갔습니다. 그냥 넣은 거 아닙니다. 생년월일 출제를 할 때도 그 생년월일 그냥 넣을 수가 없어요. 딱 나이가 걸리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눈 나오겠죠. 눈 나올 것이고 50세 나오겠구나. 여러분 짐작하시면 돼요. 장애진단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계약 조건 보니까 그 표에서 2018년 8월 1일부터 2029년 8월 1일 19년인데 숫자 틀렸네. 예, 2028년입니다. 28년 10년입니다. 10년짜리 10년 나와서 뭐죠? 딱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렇죠. 12내 11내. 그러니까 12내 11내는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뭐 고유명사 같은 단어죠. 네. 보통 이제 보험 기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 기간이 쭉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때 장애가 발생했어요. 하나의 사고로. 장애보험을 청구했죠. 근데 보험 기간이만 20년짜리인데 사고 발생하고 이때 청구했는데 나중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청구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악화장애. 가중장애는 두 개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가중장애입니다. 근데 사실 보상하는 데서 차이는 크게 없어요. 없는데 이제 악화장애와 가중장애를 구분해서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걸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안 헷갈리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익어버리시고 나면은 그걸 굳이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 쭉쭉 되니까. 근데 좀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장애 발생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때 발생해도 뭐라고 돼 있죠? 보험금 청구 예를 들어서 이때 받고 5년 후에 또는 7년 후에 악화됐다. 제일 잘 발생하는 게 고관절 골절 됐는데 골절로 강직장애 보험금 받았는데 나중에 관절염 생겨가지고 인공관절 박았다. 그러면 지급률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로 올라가죠. 옛날에 30%였습니다. 20% 올라가면은 이때 5% 받고 20% 받았으면 15%를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원래는 소멸시효라든가 3년이니 뭐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관에서는 아예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했죠. 보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이라면 여기 악화된 장애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주면은 뭐 해피엔딩이겠지만은 계약이 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때 해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가 되거나 보험료 못 내서 해지가 되거나 어쨌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가 있겠죠. 보험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이타 불문 계약이 다 끊겼다. 끊기고 끊긴 이후에 악화됐다. 이 경우에 어떻게 보상할 거냐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상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 끊겼을 때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악화된 장애는 보상하고 예, 그러면 언제죠? 이때 기준으로 2년이 아니라 상해면은 이때 기준으로 2년이 되는 거죠. 2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악화된 장애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위에 봤을 때 보험기간 10년이라고 딱 보통 박아놨다는 거는요. 이거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계산해서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넣지 않고 약술해서 넣었는데 그거는 뭐 조금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서 기재 내용에서 생년월일 나왔으니까 이거 나이 뭐 나오겠구나. 장애 진단일 나와 있습니다. 2019년 9월 30. 근데 이제 사고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 30 친구들과 스키장에 놀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로 운전 중이던 피보험자가 부상을 당했대요. 아, 운전 중이니까 이건 뭐죠? 상해도 있고 교통상해도 되겠구나. 그럼 상해하고 교통상해 둘 다 있으면은 둘 다 보상하는 겁니다. 둘 다 보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봤더니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있고 교통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있고 신주말 후유장애 담보가 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신주말? 밑에 딱 보니까 신주말은 뭐죠? 금요일 포함이죠. 포함인데 뭐라고 돼 있죠? 1월 30일에 놓고 금요일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신주말이면서 교통상해니까 일반상해도 보상하고 교통상해도 보상하고 신주말도 보상하고 이렇게 보상하겠구나. 가액 금액은 각각이니까 1억 5천 5천 합산해서 보상하면 2억 기준으로 보상이 되겠죠. 시간이 없으면 2억 기준에서 그냥 쭉쭉쭉 계산하셔도 되겠지만은 시간이 좀 된다면 일반상해하고 교통상해하고 신주말을 구분해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이런 유형이 나온다면. 근데 이 문제에서는 구분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고 왜냐면 80% 이상짜리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시면 이름 홍길동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후유장애 관련돼 가지고 기본 강의 때도 강조했던 게 뭐였죠? 처음에 연습하셔야 될 게 가액 금액 파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이랑 몇 가지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가액 금액을 먼저 솎아내고 가액 금액 솎아냈으면 장애 지급률 판단해야 되겠죠. 장애 지급률 판단하고 그거를 갖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조건인지 안 해줘야 되는 조건인지를 걸러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스키장 놀러 가던 중 뭐 했는데 뭐 면부책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예, 뭐 면책 상황 없어 보니까 부책해 주면 될 것 같고. 장애 진단서상 기재 내용 보니까 형태가 하나하고 밑에 한 번 더 있어요. 두 번 발생했네. 그럼 이게 각각의 사고로 발생했는지 하나의 사고로 발생했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둘 다 상기인은 1월 30일 해가지고 같은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고로. 그럼 뭐라고 되어 있니? 같은 사고로 되어 있었으니까 악화된 장애겠죠. 악화된 장애. 악화된 장애는 여러분들 딱 기억하셔야 되게 10인에 11인에도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동일 부위에 대해서 악화된 거는 동일 부위 장애에 대해서는 기존에 줬던 거 빼고 나머지 심해진 것만큼 준다. 근데 동일 부위가 아니었던 거는 각각 보상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 지금 보니까 눈 나왔잖아요. 눈은 뭐죠? 아셔야 될 게 눈은 동일한 신체 부위가 눈, 귀, 코 이런 거는 다 동일한 신체 부위로 되어 있지만은 좌우로 있는 거는 모두 각각으로 보상한다. 각각 보상한다는 겁니다. 각각. 팔다리도 각각. 근데 각각 아닌 게 뭐죠? 콧구멍이랑 입구멍은 좌우, 이 콧구멍이 좌우 있으니까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은 별도 아닙니다. 입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이 아닙니다. 아시죠? 눈, 귀, 팔다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눈하고 귀, 코 정리하실 때 여러분들 무조건 추상장애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아시겠죠? 같이 묶어가지고. 실제로 추상장애랑 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였나? 어쨌든 그 합치 나왔어요. 실제로 기출하면 됐었어요. 장애 지급률 계산하는 걸로. 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두 개의 장애 진단 나왔으니까 이건 악화된 장애겠구나. 악화된 장애고 보니까 뭐 장애가 그 계약이 무슨 해지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10인에 11 내는 안 나오겠구나. 예, 원래는 나오는 게 정석인데 이게 지금 논점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까 일부러 뺐어요. 그것까지 너무 분량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볼게요. 우리 이제 눈 나왔습니다. 눈 제가 말씀드렸죠. 예.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눈의 장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안구의 장애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각을 좀 약관에 있는 용어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눈의 장애 해놓고 밑에 내용에서는 안구 막 저거 나오잖아요. 안구의 운동장애 나오는데 눈의 장애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눈의 장애라고 해가지고 눈의 장애 지급률이 어떻게 됐었죠? 예,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갔었죠. 두 눈이 멀면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두 눈 멀었는데 100%안 주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예, 눈을 다 멀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소술. 두 눈 멀었을 땐 100%. 근데 귀가 두 귀가 다 멀었을 땐 그거 갖고 100% 주기는 조금 그렇죠. 왜냐면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두 귀는 80% 주고 있죠. 예. 두 눈이 멀었을 때는 100%예요. 근데 한 눈이 멀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 눈. 그렇죠. 50%. 근데 맥브라이드 평가표에서는 한 눈 멀었을 때 24%예요. 50% 아니에요. 예. 한 눈 남아있으니까 노능력 선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되게 짜죠. 척추가 요추가 32%인데 그거보다 한눈 이런 게 더 약하게 평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두 눈 100%, 한 눈은 50%. 그 다음 시력이었죠? 시력 뭐였죠? 네? 네, 그렇죠. 2, 6, 12. 2, 6, 12 외우시면 되죠. 한 눈의 교정 시력이죠. 교정 시력이 2, 6, 10인데 35, 25, 15, 5. 10씩 빠지죠. 아주 고맙게도. 네.
그리고 이 2, 6, 12는 위에 올라갈수록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안 좋고 내려갈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0.2겠습니까? 0.0이겠습니까? 그렇죠. 0.02, 0.06, 0.1, 0.2. 그래서 2, 6, 12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럼 이게 시력이죠. 지금 끝났죠. 근데 눈 시력 말고 또 있죠. 예. 제가 블랙핑크 제니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뚜뚜뚜뚜 노래 말씀드렸잖아요. 뚜뚜시 뚜뚜. 그래서 또로또로또로 근데 블랙핑크 제니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기사를 그다음 접했어요. 또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바꿨어요. 그 기사 보자마자 바꿨어요.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와이스 산하로 바꿨어요. 이제 제 앞에서 제니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니 하지 말아주시고 산하로 바꿨어요. 어쨌든 뚜시 뚜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뚜는 뭐죠? 안구의 뚜렷한 조절 기능 장애, 뚜렷한 운동 장애. 뚜렷한 조절 기능 장애, 뚜렷한 운동 장애, 안구. 예. 조절 기능은 뭐죠? 이렇게 원근감 조절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절력 감소는 나이가 들수록 조절력이 무뎌진다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조절력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예, 장애 판정 나시 연령이 50세 이상이면 조절력 장애 무시 이렇게 돼 있죠. 무시. 50세 무시. 안구 운동 장애는요? 평가 시점이 1년입니다. 눈에서 얘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뚜뚜시 뚜뚜인데 지금률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15, 15. 35, 25, 15, 15, 15. 뚜뚜시 뚜뚜. 그래서 이거는요. 시야 협착이라든가 암점, 반맹증. 암점 뭐냐면 우리가 보통 눈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암점이 망막 쪽에 문제가 생기면 암점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비어요.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구멍이 빵빵빵빵 나가지고 구워 있듯이 그걸 암점이라고 해서 암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야 협착 장애는 5%다. 그다음에 뚜뚜는 뭐죠? 얘는 모두 눈꺼풀입니다. 그러니까 안구 시력했고 안구 했으니까 눈꺼풀 들어가는 거예요. 눈꺼풀은 어떻게 되겠죠? 자, 운동장애 있고 결손이 있어요. 눈꺼풀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결손이 있고 운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해야 돼. 당해야 돼. 자, 잡혔어요 내가 범인한테. 너 눈꺼풀 결손 될래? 눈꺼풀 운동장애 생길래? 여러분들 뭐 선택하겠어요? 운동장애 낫죠. 결손 없어지는 거니까. 좀 보기 그럴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일고 다니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결손이 더 아픈 거겠죠. 얘가 10%짜리예요. 운동장애는 좀 약한 거니까 5%짜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손입니다. 눈꺼풀 결손, 운동장애. 그럼 결손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결손 같은 경우에는 자 결손 장애의 문제는 뭐죠? 감아도 다 안 감아지는 거죠.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거. 그렇죠? 그러면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다 덮을 수 없는 게 결손이 있으니까 감아도 안 되는 것이고 운동 장애는 뭐죠? 감는 거는 되겠죠. 근데 눈을 떴을 때 다 안 떠지는 거죠, 이제. 다 안 떠져가지고 동공을 2분의 1 이상 가리는 거. 예, 근데 각막과 동공은 구분돼야 되죠. 이 각막은 뭐냐면 뚜렷한 결손은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거잖아요. 눈이 이렇게 생겼죠? 사는 눈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검은 자기가 있고 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요걸 각막이라고 각막. 흰자는 공막. 각막과 공막. 그래서 눈가에 먹물을 쪽 빤다 했을 때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는 동공. 동공만 빤다는 건지 각막을 빤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가에 먹물을 쪽 빤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얘는 동공, 각막. 결손은 이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거. 동공이 2분의 1 열리는 거는 운동장애. 근데 동공 2분의 1이 측정하기가 쉬울까요? 이게 커졌다 줄어들었다잖아요, 사실 동공이. 그래서 밝은 데서 재는 거 기준인지 어두운 데서 재는 거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분의 1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눈이고 제 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만화 주인공처럼 이렇게. 죄송해요. 네, 그냥 해봤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의 장애는 정리가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럼 눈에 이제 그 교전 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률 몇 프로짜리죠? 네. 그 다음에 좌측 눈을 떠도 동공의 2분의 1 이상이 덮인 상태래요. 이거는 뭐죠? 운동장애죠. 눈꺼풀의 운동장애. 네. 그 다음에 눈꺼풀 운동장애 몇 프로였죠? 5%짜리였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이 지금 15%짜리 하나 있고 5%짜리 하나 있잖아요. 좌측 눈이고 좌측 눈이죠. 좌측 눈은 동일 부위죠. 동일 부위는 우리 원칙이 뭐죠? 높은 거 하나만 인정.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합산. 이렇게 돼 있죠.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이 얘는 없죠. 없으니까 높은 것만 인정합니다. 15%하고 5% 중에서 높은 거 하나인 15%가 인정이 되죠. 일단 좌측은 15%. 그다음에 밑에는 전부 우측만 돼 있으니까 우측 보니까 우측 눈의 교전 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10인데 0.06이니까 네, 25%가 되는 거죠. 35, 25잖아요. 0.02, 0.06. 그러니까 35, 25. 25%가 되는 것이고 우측 눈의 안구의 조절력이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때는 원래 그 지급률은 몇 프로죠? 10%죠. 조절력이니까. 조절력이랑 안구의 운동장애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구의 운동장애나 조절력은 이거고 운동장애는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시야가 60% 이하로 제한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야가 2분의 1, 죄송해요.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야 협착,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진 게 이제 60% 이하로 제한된 것이고, 예. 그래서 0.06, 이제 안구의 조절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상태는 10%인데 문제는 나이가 나와 있었죠. 몇 살이죠? 65년생이세요. 사고 날짜가 언제였죠? 2019년. 딱 봐도 50세 넘었죠. 얘는 무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측 눈을 감아도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상태래요. 감았을 때 간 덮이는 거는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뚜렷한 결손 몇 프로죠? 10%짜리죠. 그러면은 얘는 10%. 근데 지금 0.06짜리가 25%니까 일단 얘가 제일 크죠. 더 크죠. 일단 얘 큰 거 하나 메이드를 해놨고, 근데 눈꺼풀에 10cm 이상 반응이 남았대요. 자, 눈꺼풀의 장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구의 장애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추상 장애하고 병급되는 거는 눈꺼풀의 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눈꺼풀의 장애. 만약에 시력도 잃고 눈 옆으로도 쭉 찢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합산이고, 얘는 추상이고 얘는 눈이니까 다른 신체 부위잖아요. 다른 신체, 바로 옆에, 바로 이웃에 찢어졌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신체 부위니까 합산이 맞는 것이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얼굴 중에서 안면부의 추상장애인데 눈꺼풀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을 때가 문제가 되니까 이 눈꺼풀에 대해서만 약관에서 이제 추상하고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당연히 별도로 안 준다고 하겠죠. 높은 거 하나만 준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눈꺼풀이 10cm 이상이면은 안면부의 10cm 이상이 몇 프로입니까? 추상장애? 15%죠. 그래서 송길직호 손모선 해가지고 한번 했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10cm 15%. 그 다음에 뚜렷한 결손장애 또는 뚜렷한 결손장애가 있었을 때, 뚜렷한 결손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상은 있었을 때 이 10%짜리하고 15% 중에서 높은 거 인정. 예,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 추상이 낮다, 그럼 당연히 눈꺼풀 결손으로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뭘로 인정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죠. 이걸로 인정됐으면 눈의 장애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눈의 장애 있는 것 중에서 높은 거 하나만 포함해서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이게 추상으로 갔어요. 추상은 다른 장애죠. 그럼 추상은 당연히 눈의 다른 장애하고 얘는 더해지는 거죠. 요거까지 이제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제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10cm 이상 반응이 남았대요. 얘는 딱 봐도 추상 15%짜리. 근데 지금 위에 눈을 감아도 각막이 완전히 덮여서 10%짜리. 밑에는 추상 15%짜리. 그럼 추상 15% 인정. 예, 그러면 얘는 추상 15%짜리 있고, 그다음 밑에 이제 또 보시죠. 눈은 일단 25%, 우측 눈은 25% 됐고, 10cm 이상 반응 추산 15%가 나왔고, 그다음 우측 눈의 안구의 주시야가 정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상태는 뭐죠?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 그래서 또는 이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는 주시야가 정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가 되었거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가 있어도 안구의 운동장애 인정합니다. 복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시 나왔다 그러면 이거 안구의 운동장애다. 복시. 중심 20도 이내입니다. 복시는 뭐냐면 물건이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이. 예, 여러 개로 보이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복시가 더 많죠. 사실. 예. 정시가 정상의 2분의 1 감소된 상태. 근데 얘는 10%짜리예요. 근데 눈이 이미 지금 시력으로 25%가 나왔잖아요. 그럼 동일 부위니까
눈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20%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25% 하나만 인정하고 추상 15% 나왔으니까 추상 15%는 인정하고 합치면은 얘는 40%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좌측 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프로 15% 나왔나요? 예, 나왔고. 그러면 밑에 이제 장애 진단 내용 봤으니까 밑에 또 이어서 이제 이비인후과 장애 진단 내용이 있네요. 이비인후과. 귀에 나왔습니다. 귀. 자, 귀는 어떻게 되죠? 귀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눈이 멀면 100%, 두 귀가 멀면 이거는 단은 안 줍니다. 예. 100%까지는 안 보는 거죠. 베토벤도 귀 멀어도 이거 했잖아요. 귀 먼 거 맞죠? 예. 예정이 80%.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완심약 돼 있었죠. 그래서 요거 위에 뭐 사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부터 정리하고 위로 올라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완은 뭐였죠? 925. 심은요? 815. 뭐 또는 7055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705, 7055. 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925, 815, 705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청력을 완전히 한쪽 귀를 완전히 잃었을 때 90dB 이상 이면은 지급률 25%. 예. 심한 장애는 80dB 이상, 지급률 15%. 약간은 70dB 이상, 지급률 5%. 이렇게 되죠. 근데 또 815는 하나 더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815는 광복절, 만세. 예, 귀에 대고 만세라고 부르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정도가 이거 심한 거. 예. 대한독립 만세 했을 때 바로 옆에서 말할 정도가 귀에 대고 말해야지 들리는 정도. 그 다음에 70dB 얘는 뭐죠? 7055도 관계없는 게 50cm. 50cm 이상에서는 못 알아듣는 거. 이것도 70dB. 5%짜리로 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 사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귀가 양쪽이니까 완전히 잃고 심한 장애 남았을 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잃고 심한 장애 나오면은 각이니까 원래 합산이잖아요. 그럼 40이 될 것 같은데 얘만 5를 더 줬죠. 왜 5를 더 줬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약관에서. 네. 아무래도 요렇게 둘 다 이렇게 80dB 이상이면 거의 나간 거나 다름없는데 40은 너무 좀 짜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50은 왜 안 줬을까요? 납입면제 걸리니까. 납입면제 되잖아요. 아주 머리 잘 썼죠. 네. 줄 거면 49라도 주지. 그래요. 네. 어쨌든 완 플러스 심. 아니 뭐 제 생각이에요. 납입면제 때문에 안 줬을 거다. 50은. 네. 어쨌든 그렇고 또 뭐가 있었죠? 귀에서는? 그렇죠. 귓바퀴 연골. 귓바퀴라고 해서 이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연골 부위죠. 연골 부위 대부분이 결손됐을 텐데 대부분은 2분의 1 이상을 잃었을 때 귀에서 결손장애 인정합니다. 귓바퀴의 대부분 25, 15, 5, 10, 10입니다. 대부분을 결손됐을 때는 10%. 하나 더 있죠? 신설된 거. 평형기능장애. 평형기능장애 여러분들 뭐 있었죠? 딱 기억해야 될 30점. 30점 이상이 되면 평형기능장애로 인정한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병원 통원 횟수도 1166 해가지고 666, 12 해서 1년 이상, 12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해가지고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가지고 점수 매기는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666, 666, 10에서 이상, 미만 해가지고 하면은 끝. 어쨌든 이거는 3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3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 평형기능장애는 치료 기간도 다르죠. 장애 판정 직전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장애 판정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지만이 이게 인정이 된다. 1년. 귀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얘 나오겠죠. 계산 문제. 치료비, 치료 기간도 걸기 좋고. 그죠? 그래서 얘 나올 확률도 없고. 근데 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다리는 워낙 뭐 중요하니까 그런데 팔다리 워낙 자주 나왔잖아요. 자주 나왔으니까 한 번쯤 뭐 만약에 좀 바꿔준다면 목 위로 나오기가 좋죠, 사실은.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나와 있는 지금률 한번 보실까요? 자, 9 나왔습니다. 9는 뭐죠? 925, 25%.
연골 부분이 2분의 1 이상 결손됐으면 10%. 그 다음에 좌측 귀 청력이 70대11 이상 705, 5%. 그 다음에 좌측 귓바퀴 연골 부분이 2분의 1 미만 결손. 얘는 귀의 장애에서는 없죠. 근데 추상 장애에서는 있죠. 예. 추상 장애에서는 그 4분의 1 이상,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결손이 있었을 때에는 약간의 추상, 귀의 장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상이 아니라 귀의 장애 있어요. 귀의 장애에서 귓바퀴 연골이 2분의 1 미만 결손이 됐을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청력에 소실이 없고 2분의 1,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률 5% 줍니다. 5%. 예,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판정 이전 10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전정기능 마비에 의한 평형장애 항목별 합산 점수가 34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건 뭐가 문제죠? 30점 이상인 건 맞는데 10개월이 문제가 됐죠. 10개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얘는 1년이 안 됐으므로 장애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예. 그래서 면책이라는 어감보다는 산정 제외라는 어감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상기 후유장애 진단서를 2019년 12월 1일 제출했다. 보험회사의 지급액을 1차 장애와 2차 장애로 구분하여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계산. 신주말에 해당하는 금요일에 발생한 사고이면서 교통상해 사고이니까 일반상해 후유장애 1억, 교통상해 후유장애 5천, 신주말 후유장애 5천을 합산한 2억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계산한다. 역시 형태를 보십시오. 후유장애 계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적었는지. 형태 보험가입금액을 먼저 빼주고 그럼 큰 틀이 나왔죠. 자, 2억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세세한 게 나와야 되겠죠. 지급률 계산, 소소한 것들. 근데 1차 장애와 2차 장애로 구분해서 적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목차도 1차 장애와 2차 장애를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문제에서 그 주는 대로 목차를 빼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보험회사별로 계산하시오. 그럼 보험회사별로 빼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고요. 아시겠죠? 그냥 계산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한성 좋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셨던 형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됩니다. 자, 1차 장애 지급률은 보시면 좌측 눈의 장애 우리 같이 했었죠. 0.1 이하로 된 경우에는 지급률이 0.2죠. 문제에서 0.2였죠. 0.1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0.1 이하로 됐네요. 0.2니까 뭐 상관없네요. 0.2 이하니까 0.1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률은 당연히 15%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0.2 이하로 된 경우에는 되는 거니까. 눈을 떠도 동공이 2분의 1 이상이 덮인 상태는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 5%짜리가 되는 것이고 좌측 눈의 지급률은 15%하고 5% 중에서 큰 거 하는 거니까 15%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좌측 눈의 장애는 일단 정리가 됐고요. 시력으로 지급률 15%랑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 5%가 있으니까 둘 중에 높은 것이 15% 인정된다. 두 번째, 우측 눈의 장애 보시면 우측 눈은 동일 부위로 높은 장애 하나만 인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상태는 25%. 그 다음에 안구의 조절력이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상태는 장애 판정 당시 50세 이상으로 무시. 3번 눈을 감아도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상태는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으로 10%. 눈꺼풀에 10cm 이상 반응이 남긴 때는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추상장애에 상대될 경우에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인정하니까 추상장애 인정 시 15%에 해당하므로 눈꺼풀의 장애는 다른 인체 부위 추상장애로 15%가 인정됨. 이렇게 이건 해설이니까 길게 적었고요. 실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맥스 15% 10% 해가지고 옆에다가 추상 하나는 눈꺼풀 해가지고 이꼴 15%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코멘트만 달아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안구의 주시야가 정상이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상태는 외상 후 1년이 경과에 평가가 가능한데 외상 후 9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 판정으로 산정 제외라고 되어 있고 우측 눈의 지급률은 시력장애 25%, 추상장애 15%, 합산해서 40%가 됩니다. 지급률 합산, 좌측 눈과 우측 눈은 각각의 신체 부위로 모아 지급률 합산한다. 그래서 좌측 15, 우측 40, 그래서 합산은 5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이제 청력장애, 귀의장애가 있었으니까요. 2차 장애 보시면 귀의장애 90대 11 이상 아까 했죠? 925 25%. 귓바퀴 연골이 2분의 1 이상 결손 10%. 근데 우측 귀는 뭡니까? 청력도 있고 결손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는 높은 거 하나만 인정하죠. 같은 쪽이니까. 대신 좌우의 귀는 합산합니다. 근데 우측 귀는 우측 귀, 좌측 귀는 좌측 귀대로 계산해 가지고 높은 걸 일단 인정한 다음에 합산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다음에 좌측 귀 장애는 좌측 귀는 동일 부위이기 때문에 높은 장애 하나만 인정한다. 귀의 청력이 70대 10의 이상인 상태는 5%, 705니까 연골 부분 2분의 1 미만 결손은 청력 손상이 없는 경우
추상 5%를 인정하나 청력 손상이 있으므로 산정해서 제외된다라고 내가 평가를 해설을 해놨죠. 왜냐면 청력 손상이 없는 귓바퀴 연골 2분의 1 미만 결손이 5%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청력 손상이 있었죠. 그래서 없었을 때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청력 손상이 있으면은 얘는 제외입니다. 산정 제외.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좀 문제가 해석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장애 판정 이전 10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발생한 평형장애 합산점 34점인데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귀축기 지급률은 청력장애 5%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좌측이랑 우측은 또 합산해야죠. 합산 25% 5% 합치면 30%입니다. 그럼 지급보험금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모두 장애 지급률 나왔으니까. 왜냐면 청구를 12월 달에 했잖아요. 자, 2차까지 장애 받고 나서 했으니까. 그래서 눈의 장애 55%, 귀의 장애 30%면은 합산해서 85%. 85%고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80%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전액을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1억을 주는 것이고 교통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5천만 원 곱하기 85% 4,250 신주말 5천 85% 4,250 합계는 1억 8,5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문제 2-2번 보실게요. 자, 2차 장애 진단 이후 동일한 사고로 원인으로 안과 추가 장애가 발생해서 좌측 눈을 감아도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상태가 확인된 경우 후유장애 지급률 산정 및 추가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일단 보험기간이 일단 이거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10일 내 10일 내를 따질 건 아니고요. 보험기간이 계약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냥 판단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봤을 때 눈을 감아도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건 뭐였죠? 눈꺼풀의 결손. 그죠? 예. 그럼 눈꺼풀의 결손장애 몇 프로였죠? 10%. 예. 그러면 10% 기준으로 봤을 때 10% 해당되지만 좌측 눈에서는 이미 시력장애가 좌측 아까 눈에 시력장애가 15% 인정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죠? 추가로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얘는 좌측 눈꺼풀 결손 없었어요. 이미 15% 지급했는데 결손 생겼어. 네. 하더라도 이미 높은 거 줬으니까 안 주죠.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악화든 가중이든 똑같습니다. 결론은. 아시겠죠? 하나의 사고로 해서 만약에 눈꺼풀이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문제니까 멀쩡했던데 갑자기 눈꺼풀이 뚝 떨어졌어요. 보니까 그때 사고로 인해서 사실 떨어졌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0% 추가 청구하려고 봤더니 보험사는 뭐라고 판단하는 거죠? 청구해도 이미 안과로 15% 줬잖아. 높은 것만 인정하는 거니까 좌측 동일부에 대해서 높은 것만 인정하니까 줄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1차 사고 받고 다 받았어요. 끝나고 또 길 가다가 또 제속에 차에 치였는데 눈꺼풀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다른 사고로 청구했어도 어떻게 되죠? 이미 가중장애지만 준 게 있잖아요. 15%짜리 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거 이미 줬잖아요. 가중장애도 높아졌을 때 높은 거 차액만 주는 겁니다. 악화된 장애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미 높은 걸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나옵니다. 근데 팔하고 다리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 다리는 각각의 신체 부위로 보되 요거 하나는 동일 부위로 보지만 각 관절에 대한 기능장애는 합산한다. 기능장애는 합산한다 됐죠. 가관절 이런 거 아니고 기능장 합산한다고 돼 있죠. 그럼 기능장애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관절 다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도 문제 있었다. 악화장애였다. 그럼 얘는 관절 각각 기능장애 따로 주는 거니까 따로 줍니다. 얘 주는 것도 높아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관절 따로 주는 거예요. 근데 동일 부위의 관절에 대해서 악화된 거는 차액이 발생할 때만 주는 거죠. 발생했을 때만. 네. 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화든 가중이든 계산에 있어서도 나중에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구분해가지고 하시는 게 맞는 거니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고 결론은 똑같아요. 사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산정 대상이 제외된다.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문제는 장애 지급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금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번과 2번에 대한 이제 그 목차를 뺀 게 문제에서도 후유장애 지급률 산정 및 추가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 약속하셔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번은 후유장애 지급률 산정에 대한 문제, 2번은 추가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빼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목차를 빼시면 된다. 네. 근데 이제 책임 문제나 자동차는 솔직히 그런 게 좀 없으니까 사실 좀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건 사실. 문제 2 다시 한번 보시면 약관상 평형기능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약술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후유장애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기출이 되고 있어요. 계산 한번 해라. 검사하는 방법 좀 써라. 또는 청력은 데시벨 계산하는 거 나왔었죠. 데시벨 계산하는 거 나왔었고. 예. 뭐 그거는 정말 의외였는데 사실 의외였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맞춘 분이 맞춘 학생이 있었다는 걸 보고 더 놀랐어요. 도대체 공부를 엄청 꼼꼼하게 했구나 진짜.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만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거 맞출 수도 있어요. 어쨌든 썼다는 거 대단한 거죠 진짜. 예.
그래서 두 가지 검사 있습니다. 뇌영상 검사가 있고 평형 기능 장애는 신설됐기 때문에 이제 2018년 4월달에 신설됐잖아요. 됐는데 이제 뇌영상 검사, CT, MRI, 그다음에 온도 안진 검사, 전기 안진 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모자같이 쓰는 거에다가 이제 비디오 달아놓고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고, 온도 안진 검사는 외이, 그러니까 우리 귀가 지금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 이렇게 이런 순으로 이제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그 외이도 쪽에다가 이제 찬물하고 더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넣는데요. 그러면은 어지러운가 봐요, 사람 눈이. 그럼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이게 평형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안진 검사하고 전기 안진 검사 두 가지가 있다. 전기 안진 검사는 비디오 안진 검사도 마찬가지고, 뇌영상 검사를 하는 이유는 기질적인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측두엽 쪽에 문제가 생기면 청력 쪽이랑 평형 기능 쪽에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2-4번까지만 볼게요. 일단 자, 홍길동이 2019년 9월 30일 날 장애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고 2019년 10월 20일 날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보험 가입 이전 고혈압 진단 사실을 고혈압 진단을 숨긴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홍길동의 장애 상태가 악화됐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기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악화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악화된 장애에 대해서. 근데 이미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 악화된 거니까 10일 내 10일 내를 적으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장애 지급률이 결정됐지만 계약이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10년 미만인 경우 1년 내에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해 발생일이 2019년 1월 30일이죠.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 확정 진단일입니다. 2년, 1년은. 나중에 장애 진단일로 헷갈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상해 발생일, 질병 진단 확정일입니다. 그때부터 2년을 보는 거니까 2019년 1월 30일 날 사고 발생했잖아요. 2년이 2021년 1월 30일까지 악화된 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문제 3번은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고 바로 갈게요. 가급적이면 6시 전에 맞춰야죠.